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내년도 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전망, 그리고 이제 분석들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뭐 종목들도 지금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해드린 종목이나 최근에 이제 퍼포먼스가 좋거나, 주도하는 어떤 종목분들이 아닌, 과거에 이제 사가지고 좀 물려 있는다거나 좀 묵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해드려도 과거에 그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물려 있거나 이렇게 계좌에 꽉 들어차 있으면 야, 이건 뭐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거에 그런 어떤 물려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좀 진단을 종합적으로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년 또 희망찬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제가 볼 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2021년 신년 맞이 신박사의 종목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하기 좀 쉽진 않고 이거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게 좀 이렇게 사연을 받아가지고 종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모든 분들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진단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맞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150분 정도 넘는 분들이 이제 진단 요청을 좀 해주셨고요. 고민하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동행지기 스태프님께서 이제 잘 정리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주말을 이용해서 좀 진단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되던지 말던지 해야지 내년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긴급하게라도, 긴급하지만 그래도 깊이 있게, 올해 가기 전에 요청하신 분들 걸 다 해드리는데 저도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일 전에 이제 월요일 날인가요? 제가 올려드린 요 멤버십 쪽에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행가족 여러분 일단 뭐 바이오 날인가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 최근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최근 구독자분들 사연을 받아보니 제가 분석해드린 종목들이 아닌 다른 리딩 업체나 추천받은 종목들을 많이 들고서 고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해보니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분석해서 설명드려도 기존의 종목이 물려있거나 처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행복한 동행길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멤버십 분들 중에서 그런 종목 들고 계셔서 처리를 못하거나 고민만 하시는 것은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받았고 한 150분 좀 넘는 분들이 이제 요청을 주셨고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뜨겁죠. 상당 기간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는 정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뭐 흐물흐물 우물쭈물 하다가는 이 좋은 기회장이 흘러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좀 준비를 했고요. 신박사의 종목 진단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근거로서 이제 활용 정도 하시고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뭐 이거 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매도한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최종적인 결정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떤 종목이든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시세는 뭐 제가 예상한 방향과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고요.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모쪼록 고민스러운 종목들에 대해서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진단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진단 2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유테크인데요. 유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이거 있잖아. BDI부터? 유테크부터 짚어보죠. 유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주가도 좀 부진하고 이제 관리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LGP, MF 특수 목적용 제품, 뭐 전자 부품 제조 그리고 금융 개발 업체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관리 종목이잖아요. 예, 관리 종목은 일단은 제외해야죠. 투자 대상에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도 6%잖아요. 야, 이거 약간 도덕적 해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제외해야 돼요. 투자 대상에서. 뭐 4년 연속 적자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탈출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BDI 이제 BDI도 보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관심 갖는 종목들이 아니고 저도 처음 본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대략 이제 어떤 큰 그림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BDI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은 1,8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성능 업그레이드 개보수 사업을 하는 한국전력 자회사 민간 EPC 사업자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 성장의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투자 대상으로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는 전혀 투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어떤 뷰는 전 부정적이에요. 예, 투자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거에 부합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종목을 가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대세 상승 사이클에서 부각되거나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인가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장기적으로 3년, 5년을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실적의 증가의 어떤 그 트렌드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걸 볼 때 전부 다 부합되는 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나도 좀 부정적이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제약바이오 종목이네요. JW 중해제약. JW 계열이 좀 많죠? 네, 생명과학, 신약, 중해제약. 근데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이번 바이오 트렌드에서 특별하게 이 기업이 부각될 만한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무상증자도 했다 해가지고 뭐 주가를 조금 부양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총도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천억 정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7천억이에요. 예, 7천억. 그런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있긴 하지만 업사이드에 대한 어떤 잠재력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높은 포인트를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제나 수액 같은 거를 이제 주로 판매해 가지고 매출을 내는데요. 이런 제품들이죠. 예, 뭐 수액이나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뭐 고지혈증 치료제 이런 것들, 뭐 제네릭 관련된 그리고 이제 계량 신약 같은 것도 개발을 하긴 하는데 크게 모멘텀을 지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JW 중해제약 쪽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쪽에서는 큰 메리트를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느끼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4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저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 부적격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12,000원 정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신뢰도 문제잖아요.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신뢰도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아예 그냥 관심권 제외가 개인적으로 돼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드리면 두 종목 모두 개인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가비와 파버나인은 제가 이제 종종 마감 영상에서 체크해드리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종목 진단은요. 애경산업, 파버나인, 디트리빈트 이 세 종목인데 사연 한번 볼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2년째 들고 있는데요. 막 올랐다가 떨어질 때 162주 사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신 박사님 알면서 반은 정리해서 추천해 주신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오르는던데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사자마자 떨어지더니 계속 손실 중이네요. 손실이 그리 크진 않지만 애경산업은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 많아서 상담 종목에 올렸고요. 파버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가족들에게도 추천을 해서 3명이 들고 있는 종목이에요. G3BNT 파버나인 요거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 그래서 일단은 파버나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여전히 우호적인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드렸고 G3BNT는 제가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매도 의견이죠. 매도 의견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애경산업을 한번 볼게요. 애경산업이 지금 그 손실률이 62%인지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신 종목인데요. 투자 의견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이제 생활용품, 뭐 예를 들면 케라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관련된 사업을 뭐 홈쇼핑이나 이제 면세점에서 하면서 중국에도 이제 매출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예, 실적적인 부분이든 투자 심리든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다른 종목군하고 이제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종목군하고 뭐 예를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뭐 뭐죠?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가 아니면 매력도가 높은가 뭐 주가가 뭐 낮아가지고 좀 뭐 그런 어떤 주가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높은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제가 볼 때는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라오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닥은 좀 확인한 모습이고 리포팅도 한번 보죠.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실적 저점은 지났다. 안팎으로 개선 중이다. 안팎은 이제 국내랑 중국 쪽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생용품을 위시한 생활용품 부문 안정적 실적을 시현하는 가운데 중국 시장부터 화장품 부문 실적 개선되면서 전사 실적은 저점을 지나서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은 6,890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한 440억을 기록할 걸로 보여진다.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타격받은 부분들은 이제 점진적으로 회복될 걸로 보여지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멀티플을 얼마나 매길 것인가가 이제 주가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금씩 멀티플을 올려주는 추세예요. 화장품도 좀 살아나기 시작하고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면세점 쪽의 채널로 판매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제 기대가치도 좀 올려주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신영증권 거도 한번 보죠. 신영증권에서는 조금은 중립적인 의견이에요. 여전히 부담되는 홈쇼핑과 면세점 해서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증가할 걸로 전망되는데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죠. 예상치가 8%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정도로 감안해봐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홈쇼핑 쪽의 어떤 채널도 경쟁 심화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 좀 지속되는 부분들 그래서 경쟁력이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주가가 낮은 수준이고 많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메리트를 느낄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테마 관련된 상담 요청인데요. 제테마를 2만 잠시만요. 제테마를 23,000원에 매수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매수하셨고 지금 2만 원이니까 그리고 약간 한 10%좀 넘는 수준으로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 추후에 이제 호재 계약권 공시도 나올 것 같은데 주가가 폭락이다 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용으로만 하십시오. 제테마도 이제 그동안 관찰을 하기도 했던 종목인데 사실상 약간 테마성으로 저는 바라봐요. 뭐 공장 근정 뭐 5천억 계약 공시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이제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저점이 4,200원인데 이 고점이 36,000원 거의 10배죠. 10배거죠. 한 3, 4개월 만에. 그래서 시총이 이제 높은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야 이거 제대로 해먹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높으니까
무상증자 해가지고 주가 낮추고.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딱 설계한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보시면 5,500억대 보톡스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했다. 그래서 2024년으로 예상되는 제품 등록 시점부터 10년간 제품 독점 판매할 계획으로 밝혔다. 이런 공시 자체, 중국이죠? 예. 이런 공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014년, 15년 뭐 이럴 때 화장품 관련해서 또 이제 그때 뭐 중국에 이제 뭐 면세점 투자한다 해가지고 뭐 그 공시가 굉장히 남발됐었어요. 예, 중소형 종목 중에서 시총이 막 몇백억짜리가 갑자기 막 몇천억 단위, 조 단위 막 공시하고 그 나중에 다 어그러졌거든요. 예, 주가가 뭐 거의 원상복귀 됐죠. 뭐 5배, 10배 오르는 다음에. 그래서 제 느낌은 그래요. 제 테마가 약간 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가 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지금 유망한 기업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도 많고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학회나 논문 발표하고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 이제 혹은 기술수를 하면서 우리가 신뢰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좀 모르겠어요. 저는 신뢰가 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주식 투자하는 기준상 부합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죠. SK 디스커버리인데요. 4,6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돼 있고 72,000원.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SK 케미칼 때문이요. SK 케미칼의 지분 33% 들고 있는 이제 모회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불안한 면이 있어요. SK 케미칼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그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할 단계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호재 나올 때마다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회사 주가에 연동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모회사로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 가격 대비 마이너스니까 이거 매도도 굉장히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매수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할 때 주로 범하는 실수가 내가 산 매수 가격, 내가 판 매도 가격에 기준을 두고 나서 매수와 매도의 판단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오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종목의 흐름이 따로 있잖아요. 예. 이 종목의 흐름이 내가 산 가격과 내가 판 가격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떤지를 보고 내가 매수한 가격과 상관없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죠.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을 지금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가 셀리버리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옆으로 횡보할 때 좀 위험한 구간이다는 얘기를 드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 회사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왜냐면 성장성이 없잖아요. 이미 지을 대로 다 지어놓은 편의점에서 이제 슈퍼마켓, GS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이제 들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메리트가 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요. 예, 밸류가 뭐 엄청 높은 편은 아니지만 보시면 뭐 이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이익이 뭐 크게 증가하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력은 크게 높진 않다. 이렇게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38,300원에 약간 마이너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뭐 성장을 하는지 실적이 향후에 퍼포먼스가 좋아지는지 시장의 어떤 주도한 종목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준점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볼 땐 모두 부합되는 게 없어서
저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요. SOL 같은 경우는 뭐 경기 민감 섹터잖아요. 정유화학 업종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SOL 정도는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 수급은 별로 안 좋네요. 최근에 기관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좋은 편이고. 그래서 SOL 정도는 저는 우호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SK 디스커버리, GS 리탱은 그다지 우호적인 어떤 의견을 드리긴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해양은 그 현대중공업이죠. 예, 현대중공업이 사명을 변경한 건데 사실 이쪽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 저도 이제 깊이 분석을 하기도 했지만 그 IM 2020이라는 이 환경 규제에 따른 조선 업황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체 수요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트렌드적이 있었는데 그게 시행이 제대로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해서 그다지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경기 회복이 되는 부분이 조선 경기의 어떤 회복으로 되긴 하지만 어, 큰 수익을 내기는 큰 어떤 업사이드가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매력을 못 느끼진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중국이 소비 대국이 되는데 중국 소비 대국에 편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위로 열려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을 보고 종목들을 볼 때 뭐가 더 위로 열려 있는가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쁘거나 이게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이 좀 없어요. 이게 수주가 막 확 물밀듯이 들어온다든지 배는 부족하다고 하죠. 컨테이너 선이.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일시적인 어떤 요인인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벌커선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수요 뭐 여러 가지 이 모든 수요가 이제 겹치면서 조선 업황이 살아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어떤 웨이브가 몰려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저는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예, 타사보다 덜 오른 것 같다. 이 삼성중공업이나 뭐 다른 어떤 조그만 업체보다는 덜 올랐겠지만 그만큼 무겁잖아요. 이 종목의 시총이 7조 6천억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고 LNG 쪽은 좋을 것 같아요. LNG선 이 친환경 관련된 트렌드에 의해서 LNG선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이제 싹쓸이 수주를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흐름이 완전히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상대적인 다른 업종이나 종목과 비교해서 굳이 이 종목을 저는 투자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파트론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일부에서도 스마트폰 관련주들 간단하게 이제 의견 드렸지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제 그래도 나아지긴 하겠지만 사실 뭐 성숙 시장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큰 업사이드가 열리는 어떤 업종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전장 쪽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은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크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제가 MC넥스 같은 거를 진단하면서 이건 이제 전장 쪽에 포지션이 커지고 있고 그쪽에 대한 매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보십시오. 전장 쪽으로 나가니까 그쪽 부각돼가지고 전기차랑 같이 그쪽으로 이제 뭐야 그 조인트 벤처까지 하면서 뭐 상치는 그 20조짜리가 상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포커싱이 도와줘야 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스마트폰 부품하면 별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스마트폰 부품주인데 야 이거 뭐 전기차에도 뭐 들어가 전장 제품에도 들어가 하면 좀 다른 거죠. 그런 게 이제 MC넥스 같은 건데 사실 그런 게 아니면 조금은 저는 부정적인 것 같고요. 한미약품은 저는 제약주 중에서 별로 보고 싶진 않아요. 워낙 이제 그 기술 반환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프레임이 좀 씌어져 있어요. 이게 좋은 게 뭐 모멘텀이 발생해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약주 중에서 큰 매력이 없는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는 그래도 괜찮죠. 현대차 그룹주 지배구조에 관련해가지고 흐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도. 예, 그래서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요. 옆으로 좀 돌리는 패턴이네요. 차트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수급이 뭐 기관 파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는 대체적으로 내년도 저는 밝게 봅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톡스는 사실 메디톡스는 조금 저는 어,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도 많이 걸려 있고 지금 국내에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투자 대상은 좀 아니다는 의견을 많이 드렸고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종목 뭐 ITC 쪽에서 이제 승소했지만 그 뭐 세부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운 면이 많고 또 이제 누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갈 수 있는지. 그런데 이번에 이노톡스까지 뭐전 제품이 지금 뭐 국내에서 판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의견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메디톡스가 참 24만 원 정도 1억을 투자하셨는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런 분쟁이 걸려 있거나 막 소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디톡스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지금 팔아라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예, 저는 투자 대상으로 일단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HSD 엔진, 이 조선 업종의 이제 엔진 만드는 회사죠. 옛날에 이제 두산 엔진인데요. 이게 사명 변경하고 또 사모펀드에서 인수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일단은 그 뭐 리포팅도 많이 나와요. L&D 추진선의 수혜를 보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모멘텀에 따른 보유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그 뭐 수익도 보고 계시니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최대 주주 사모펀드거든요. 거기서 물량을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수준도 아닌데 그 전환권이 행사되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 매물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성장이기보다는 좀 회복되는 개념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에서 지금 물량 대규모로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은 또 올라오면 또 정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어찌됐든 사모펀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뭐 이낙연 관련주로도 좀 묶여 있다 보니까 나중에 대선 때 테마로 탈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는 정말 뭐 알 수 없는 거고 너무 좀그 투기적인 어떤 방향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의 실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영향으로 요 만원 선이 어느 정도 고점권을 형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시고 이 사모펀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그 전환사채 갖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제 과거에 좀 분석을 해봤는데 사모펀드가 굉장히 좀 유리한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이 전환사채 발행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리픽싱 조건이라고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조정해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8,700원에 정리하는 거잖아요. 블록딜러 지금 시간으로. 이번에 일단 1차적으로 300만 주 정리했거든요. 야, 그냥 앉아서 그냥 2배 이상 먹는 거잖아요. 야, 참. 이거 받아줄 필요 있나요? 예, 좀 열받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다 개인 투자자가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기관한테 넘기고 기관이 다 지금 던지면서 개인 투자가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막 리포트도 막 나오고 전망도 좋고 막 조선업황 얘기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최대 주주의 이런 어떤 행위들이 결국은 신뢰도를 좀 낮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종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신한지수도 뭐 배당 매력도 높은 구간에 있고 2차전지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폐기물 쪽도 사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 예, 고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예, 성장한 추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아요. HSD 엔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제가 종종 체크해드리는 거니까 마감 영상 보시면서 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휴 브레인 44% 손절을 해야 되는지 물으셨는데, 우리들 휴 브레인 이게 과거에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묶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셀트론 관련주도로 묶였던 것 같은데 이때. 예.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일단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 뒤로 지금 쭉 밀리죠. 이때 한번 터뜨리고 거래 터지고. 그러니까 많은 투자들이 여기서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44% 손실이시면 이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하는 그냥 개인 추측이 좀 되는데, 야, 이거 좀 이런 거는 예, 투자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릴게요. 예, 그냥 뭐 투기적으로 그냥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 관련 있다 해가지고 막 붙이고 하면서 예, 이거는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참 어려운 부분이죠. 모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어렵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정리를 해서 이 자금이라도 건져서, 지금 갈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걸로 교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냥 들고 있는 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막 다시 막 한번 반등 크게 나오고 막 이렇게. 근데 주식은 좀 운에 기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한번 판단하시고 액션을 취하셔서 확실한 종목군들, 예, 유망한 종목군들 쪽으로 교체를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진단 종목인데요. 엔투텍이네요. 엔투텍 그리고 유니슨 이렇게 고민이신 것 같은데, 엔투텍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시총이 적진 않네요. 2,700억 정도 되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 실적도 이제 그다지 메리트가 없죠. 예, 뭐 50억 나오는 경우도 있고 500억, 100억, 예, 적자도 이제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사업하는 부분이 반도체도 있고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LED 쪽도 있고 뭐 MD 상품, 마스크 제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나 봐요. 그 방탄소년단 캐릭터인 타이니탄을 활용한 나노 마스크를 출시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사업, 뭐 미국 이제 모더나사하고 백신 한국 유통을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거 좀 뭐랄까 불확실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재료 붙여서 좀 주가 띄우게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주가도 등락이 굉장히 크네요. 이 종목의 주식수가 5,800만 주인데 하루에 뭐 1억 2천만 주가 터지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는 뭐 거의 뭐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한테 물량 떠넘기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스는 저는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은 저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죠. 예, 그래서 전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뭐 바이든 정책주 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이게 실적으로 어떻게 잘 나올지도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유니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투자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뭐 하나 솔루션이든 유니슨이든 CS 윈드든 이런 거 이제 상담 요청 많이 들어왔는데 전부 다 뭉뚱그려서 그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보수적이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때랑 똑같은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비중이 삼형제 비중이 75%인데
나머지 비중은 이제 뭐 종목들은 1, 2% 담고 있다. 시장 따라가기에 괜찮을까?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간단하게라도 코멘트를 해주시면 조정하고 싶다. 이건 뭐 개인적인 전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셀트론 삼형제가 주가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시장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트렌드한 면들을 보면서 사실상 조금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뭐 셀트론 삼형제가 조금 과도하게 올랐다 싶으면 조금 일부 물량을 축소해서 바닥권에 있는 뭐 다른 어떤 업종들을 좀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쓰셔도 되죠. 예, 조금 능정적으로 하신다면.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이번 대상승장에서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 거예요. 주구장창 셀트론 삼형제만 그냥 계좌 뭐 거의 대부분 갖고 있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으로도 이렇게 돌리면서, 왜냐면 대세 상승장이잖아요. 이거 10년에 한 번씩 오는 장이에요. 예, 이거 활용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셀트론 삼형제만 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옳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나는 그냥 뭐 셀트론 삼형제만 장기 투자하겠다, 뭐 이런 자신의 기준이라면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대세 상승장은요 10년 만에 한 번 온 큰 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고 활용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론 삼형제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싶으시면 셀트론 삼형제가 조금 많이 올랐는데 하면 물량을 조금 축소해서 다른 쪽으로 좀 돌리셔도 좋고, 예, 그건 개인적인 어떤 전략의 어떤 방향일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저는 대세 상승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쪽에 좀 무게를 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솔리드, 예, 솔리드 이제 5G 관련 장비주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끝날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 조금 흔들릴 때, 예, 실적적인 부분이든 약간 모멘텀적인 부분이든 정책적인 부분이 좀 흔들릴 때 제가 볼 때는 그럴 때가 저가 매수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에 대해서는 저는 우호적이에요. 예, 어차피 뭐 제가 KMW라든지 이노와이어리스는 그때 스마트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제 커버를 해드리잖아요. 예, 종종 이제 흐름을 체크해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솔리드도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연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 대비 못 가니까 아마 좀 불안하거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5G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우호적이고 내년도 아마 제가 볼 땐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아니 4차 산업혁명에 의거해서 인프라를 까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대상은 아니지만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내년도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종종 제가 5G 관련된 종목은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는 아니 그 제넨바이오는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마감 복귀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때 이제 투심이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는 어떤 구간들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은 조금 꺾일 수 있다. 예,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실적이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 투자 심리 때문에 이게 오르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올 때마다 제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의견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자책을 하시는 것 같은, 예, 이제 상담 요청하실 때, 예, 그렇게 하셨는데 백신 나올 때마다 10% 이상씩 3번을 곤두박질 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때라도 손절하고 셀트리온 삼형제에 넣었더라면 지금 다 만회하고도 남았을 것을, 이렇게 좀 약간 좀 후회하시는데 뭐 일단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어떤 비중을 두지 마시고요. 이제 주식 투자는 앞으로를 위한 어떤 이제 부분이잖아요. 주식 투자의 중요한 부분, 무게추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거기에 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쓰시고, 예,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현명한 거지.
뭐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되돌릴 수도 없는 거.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만 그냥 결정해서 빨리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나서 다른 좋은 거를 이제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너무 미련두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계속 의견 드린 거 똑같습니다. 이거 시즌 올라올 때마다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다른 거 지금 좋은 거 많은데 굳이 백신 계속 좋은 거, 백신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올 건데 이거 진단 키트 전체적으로 별로 저는 투심에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치과 관련해 가지고 유망하죠. 예, 진단 의료기기 3 디지털 그 치과 이제 우리 예전에는 엑스레이 2D로 찍었다가 지금 3D로 이렇게 찍거든요. 입체로. 예, 그래서 그 이제 엑스레이 영상 솔루션 이런 장비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몇 년 동안은 이제 전 세계 보급하면서 우리나라 기술이 높으니까 보급하면서 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땐 레이는 괜찮은 흐름 내주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인 부분이 사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소 좀 예상치에 못 미치는 어떤 결과를 아마 낼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땐 그 방향성은 좋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바라봅니다. 하나금융투자 리포팅 9월달에 나온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전히 디지털 덴티스트리 탑픽 기업이다. 레이 해서 저도 이제 이 기업은 뭐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실적 악화된 부분은 뭐 불가피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봐요. 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국내 유일한 디지털 풀 라인업을 구축했고 독보적인 CBCT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국 내 대형 프랜차이즈 병원과 국내 임플란트 업체와의 장비 계약 판매 또한 진행하고 있다. 향후 레이는 누적 설치된 치료 솔루션 기반 각종 적응증으로 뭐 이런 어떤 것들 확장이 가능해서 덴탈 플랫폼 업체로서 지속적인 성장 비즈니스 모델 또한 갖추고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기업이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런 영업이 정상화되면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1100, 영업이익은 307억. 조금 뭐 예상치보다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도는 기대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주가도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도 뭐 최근에 좀 회복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크게 붕괴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술적으로도 붕괴가 돼가지고 막 반토막 이상 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좀 문제가 벌어지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다시 또 되돌려지는 정배의 흐름으로 이제 전환되는 흐름은 중기 이평선까지 돌파했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우호적이고 최근에 수급도 기관들이 쫙 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홀딩 해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드림 시큐리티. 이게 뭐 인증 보안 이런 어떤 기업인데요. 그래도 사업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뭐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아직 뭐 실적이 두루두지게 막 나온다든지 뭐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쪽으로 이런 어떤 보안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뭐 5G 시대, 뭐 사물 인터넷 보급, 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좋은 흐름을 내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대비해 가지고 시총 수준이 적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실적 대비해서도 퍼가 한 56배 정도 되고 그래서 참 어려운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종목인 것 같고 뭐 포스트 공인증서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증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기업이네요 판단하기에. 뭐 미래의 어떤 지향성은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뭐 확신까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를 이제 결정할 때 굳이 이 종목을 뭔가 좀 딱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홀딩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매력도가 그렇게 높다는 생각도 들진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 정도 바라보시고 기술적인 흐름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술적인 흐름은 뭐 붕괴된다든지 뭐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이제 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수급은 있다는 건데 한번 저는 홀딩은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프로스테믹스 요 종목 한번 체크해 보죠. 요 종목은 저도 이제 한번 뭐랄까 그 관심권에 한번 더 볼까 이렇게 좀 생각하던 종목인데 이렇게 때마침 이렇게 좀 올려주셨는데 이게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니까 시장 흐름과 별개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뭔가를 좀 준비하는 경향이 높아요. 이 회사 자체가 이걸 또 관리하는 누군가 측에서.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무슨 내용이 있는 거지 한번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기업 내용이나 업종을 보고 나서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보니까 야뭐 괜찮은데 매집하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데 이 기업은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이 최대 주주입니다. 예전에 산성 PNC라고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에서 마스크팩 관련주로 이제 탈바꿈한 그 기업이죠. 그 기업이 최대 주주인데 이 기업은 지금 줄기세포 관련 기업이에요. 프로스테믹스. 줄기세포 가지고서 뭐 화장품 만들고 뭐 하고 치료제 뭐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직 임상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항암 쪽으로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뭔가 나온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혹여라도 임상에 진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달라지죠. 예, 근데 주가 흐름이 조금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팅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나온 거요. 12월 23일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엑소점을 활용한 신약 개발. 엑소점?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세포에서 유래한 30에서 100나노미터 굉장히 작은 크기의 소포체로 진행세포를 배양한 배양액에서 관찰할 수 있다. 엑소점은 세포 간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RNA와 같은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치료제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세포에서 이제 유래한 어떤 뭐 물질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런 연구가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분야다. 그래서 이 엑소존 외부에는 이중 지질막 구조가 유효한 세포 성분을 보호하고 있으며 세포 신호에 관여하기 때문에 세포 엑소존을 활용해서 특정 물질을 타겟 세포에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성립되어 있으며 향후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먼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약물 전달 시스템. 약물이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전달 시스템. 그런 것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스트맥스의 대표 파이브라인 PSI401은 이 유산균에서 추출한 엑소점으로 염증성 장 질환을 적응증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뭐 전임상 중인가 봐요. 동물 임상. 염증성 장 질환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특히 식생활 환경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서양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최근에는 식습관 변화로 인해 아시아인들에게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현재 미국 FDA의 임상 진입을 위한 IND 파일링을 진행 중이다. 지금 요걸 이제 미국 임상하려고 거기에 제출할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염증성 장질환을 적응증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22년 말까지는 임상 1상을 마무리하고 2상에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거 제출을 하면 이제 이 기업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서 한번 체킹을 해드리고요. 최근에 주가 수준도 보시면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면 2018년도 얼마인가요 이게? 15,000원 정도 이렇게 찍었고 지금은 거의 한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고 뭐 주가 궤적으로 보면 거의 바닥권이죠.
이때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프라인 자체가 임상 신청을 하고 그게 승인받게 되면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에 저는 프로스토맥스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인데요. 예, 성우 하이텍. 야, 이게 상한가를 갔죠? 지난 목요일 날. 이게 수소차 배터리 팩에 대한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성우 하이텍은 지난 2018년 중순 이 알루미늄 배터리 팩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지난해 현대 모비스로부터 내년 중순 유럽으로 공급될 수소 연료 전지 트럭에 배터리 팩을 수주했다 해서 이게 수소차 관련주가 아니었는데 수소차 관련주로 확 이렇게 몰이가 되면서 결국은 상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뭐 현대차 그룹 쪽에 이제 벤더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있다가 갑자기 수소차에 관련된 모멘텀으로 이제 붙이니까 그냥 바로 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소 테마가 죽은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예, 죽은 건 아니에요, 결국은. 그래서 한 번 더 몰아칠 타이밍이 있을 것 같고, 성우하이텍도 거기에 편승하기 시작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성우하이텍을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이제 실적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시세가 반응해서 올려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GT리벤티는 의견을 드렸고 크리스탈 지노믹스는요 제가 신약주 중에서 선호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코로나 치료제로도 뭐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별로 이제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투자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고 이제 이게 깊이 있게 좀 분석하기 좀 시간 관계상 좀 어렵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니틱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니틱스는 터치스크린 관련해가지고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건 보세요. 지금 시장은요 중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이렇게 시총이 막 이렇게 낮은 것들은요 이게 시세가 크게 잘 안 나는 경향이 높은 시장이에요. 대세 상승 국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지금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도 같이 편승해서 어느 정도 오르겠지만 큰 돈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큰 돈들은 시총이 수천억에서 이제 일단 조단이 넘어가는 것들에 달라붙어 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손이 잘 안 붙으니까 잔챙이들이 이제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경향이 커요. 이 종목이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결국 누가 힘을 실어줘야 이제 올라가는 건데 중소형주들이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급적인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선호하지 않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명성 TM 같은 경우는 이게 거래 정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어떻게 의견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문제 생기는 게 이런 차트에서 먼저 흔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유심히 봐야 된다 생각해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던지는 거죠, 미리. 뭐 그래서 차트에는 그런 선행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종목인데요. 유휴제약 1 우선주인데요. 야, 근데 우선주는 사실 뭐 LG화학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거는 이제 투자 대상인데 이거는 뭐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유동성도 없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총이 뭐 158억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재료나 테마성으로 이제 끌어올리거나 세력주 그냥 뭐 그 작전주죠 거의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접근 안 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SK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까지 받으셔가지고 하셨다는데 저 요거는 의견 들었어요. 여기부터 이제 계속 의견 드린 게 이거 이 자회사 손자회사가 SK텔레콤 뭐 SK 뭐 그
하이닉스 이런 거기 때문에 경기 좋아지는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빠진 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우호적인 흐름 이어질 거라 봐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이때 SK 바이오팜으로 인해 가지고 끌어올리고 그 물 빼는 작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게 잘 소화되고 나서 이제 다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SK그룹이 워낙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늘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룹사 자체가 뭐 SK케미칼이든 SK바이오사이언스든 결국은 바이오 쪽 성장 산업에 대해서 인수합병 같은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SK그룹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K라는 지주회사 자체도 SK이노베이션도 있구나. 전기차 쪽.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주회사를 투자하고 싶으면 뭐 SK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SK는 그런 관점에서도 여전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18% 손실이시면 이게 여기 떨어질 때나 혹시 이럴 때 사셨네요? 그렇죠? 여기서 사셨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종목 선택은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홀딩 하셔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한미사이언스인데요.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지난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상한가 동반하면서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연구실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 모멘텀이 좀 꺾인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세는 좀 부정적이고요. 예. 사실 뭐 한미 계열 쪽은 저는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을 이제 자주 밝혔었고 이번에 백신 관련된 모멘텀 때문에 이 급등하는 거는 사실 약간 분위기 몰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요거를 잠만요. 11만 원 매수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보유하셨다는 건데, 그렇죠? 이번이 제가 볼 땐 탈출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1만 원이면 뭐 거의 이때 아니면 이때 사셨다는 거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셔서 골치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이번이 제가 볼 땐 탈출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그동안 기술 수출했던 것들이 중단되거나 반환됐기 때문에 저는 요 기대감 별로 높이고 싶진 않고요. 그리고 지노믹트리도 제가 여러 번 마감 영상에서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질문 들어와서 이 종목 위험하다 했어요. 이 본업 자체가 대장암 조기 치료 키트 이쪽으로 하는데 아직 어디 공급하거나 이 매출이 안 나와요. 어쨌든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기업이에요. 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뭐랄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한 종목 같고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18,000원 사셨으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건 여기서 이제 분석했지만 이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한 세네 분 정도 저한테 질문 주셔가지고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애매하다. 저거 모르겠다. 저거 매출이 안 나오고 뭐 공급 계약 한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좀 불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도 장세에서 이 중국 관련주들이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유망하다 보는데요. 그 중에서 화장품 포지션 갖고 있는 기업, 또 이제 럭셔리 브랜드, 프리미엄 브랜드 갖고 있는 기업이 유망할 거로 봐요. 그런 부분에서 LG 생활 건강이 탑픽이고, 두 번째 이제 그 설화수 갖고 있는 이 아모레 퍼시픽의 이 중국에 대한 매출 포지션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제가 볼 때는 우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이것도 37만 원이면 매수 가격이 굉장히 오래되신 거군요. 일단은 저는 내년에 이 아모레 퍼시픽도 좋은 흐름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37만 원이면 거의 여기에 들어가셨다는 건데 그렇죠? 야 이거 10만 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요 종목
내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펩트론 쪽인데요. 펩트론이 이제 2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파킨슨 쪽 이렇게 이제 그 임상하는 기업인데 유상증자를 발표했어요. 일단은 유상증자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붕괴된 종목은 관심권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저번에 유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제외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좋지 않습니다. 예, 좋은 종목 많은데 굳이 이거 수급적인 부담 껴안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버린 유상증자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약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한가가 확 나왔는데 요때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이제 맺었다. 파킨슨병 치료제. 근데 이제 바로 다시 꺼졌잖아요. 예, 결국은 물량 부담이고 저는 요 종목은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유상증자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다음 종목은 NH입니다. NH는 이제 과거 이제 그 네이버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죠. 네이버의 이제 그 한 게임 사업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게임 사업과 이제 페이코 이제 그 페이코 이제 금융 서비스 관련해서 그 부분 그리고 지금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것도 키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기업인데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밀린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NHN 같은 경우는 저는 페이코의 가치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부분에서는 매도 의견까지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홀딩 하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넷마블은 이제 뭐 체크해드린 부분이니까 이제 과거에도 요거 이제 그 의견 들으시면 될 것 같고 NHN은 저는 이제 주가는 밀려 있지만 이 기업의 어떤 가치라든지 방향성을 본다면 홀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 부분 의견을 드리고 실적도 뭐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매출액이 올해 1조 6천억, 내년에 1조 9천억 전망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는 빠졌지만 전망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다이아인데요. 일진다이아 매입 가격이 57,000원 이 부근에서 매수하셨는데요. 일단은 한 구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기준의 문제인 것 같고 종목은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매수한 구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부각되고 이제 저점 대비 10,000원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6배 올라온 지점이잖아요. 이런 지점에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뒤로 이제 고점 찍고 빠지는 시기라 가지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리는 구간이고요. 제가 볼 때는 반등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패턴상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본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시세를 크게 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실적이 막 기업 가치 수준까지 올라오는 그런 종목도 아니에요. 수소차가 뭐 1년에 뭐 10만 대, 20만 대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총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실적 나오면 거의 뭐 드러나잖아요. 이거 뭐 영업이익도 한 4, 500억 내지는 5, 600억이 나와야지 감당 가능한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반등 시 매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독점적으로 수소 연료 탱크를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지만 추후에 현대차 그룹이 내재화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이 가장 최대로 어떤 인정받고 있는 구간이고 그런 부분에서 잘 나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시고 PJ전자는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종목인데 시총이 너무 낮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지양을 하시고요. 950억짜리 뭐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하루에 거래 대금이 1억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뭐 큰 매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일단 전자제품 생산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다지
시장에서 매력 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도 안 붙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그다지 매력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제가 이제 뭐 역시나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항상 같은 의견을 드렸어요. 예. 하나솔루션도 이제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본다 얘기 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 CS 윈드든 뭐든 뭐 지금 친환경주들 저점 대비 대여섯 배에서 많게는 10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예, 이것도 보시면 하나솔루션도 얼마 전에 1조 원 유증 발표했죠. 아, 1.2조구나. 예, 이거는 빨리 나가야죠. 예, 1.2조를 유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거 최근에 수급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기관들은 파는 경향이네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오긴 하지만 이거는 마지막 연말에 들어오는 기계적인 어떤 수급인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똑같은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입니다. 그 제넨바이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요것도 뭐 리딩 업체 이런 데서 많이 받았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리딩 업체에서 그 추천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이 안 되거나 1,000억 내외 정도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리딩에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카톡 리딩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참 제넨바이오 참 어렵네요. 드림 시큐리티는 아까 또 설명드린 거니까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공인 인증서 뭐 폐지되면 뭐 뜬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뭐 1,900억. 그러니까 시총이 낮은 것들을 이제 주요 타겟으로 삼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홀딩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런 의견을 드렸고 에스피오셀은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 관련 회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정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나오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것들은 좀 테마성으로 분위기 몰이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테마 관점으로 접근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상증자 막 다 하잖아요. 두산 퓨어셀, S 퓨어셀, 뭐 하나 솔루션 다 유상증자 하잖아요. 그렇죠? 고점이라는 거죠. 대한유화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죠. 자주 이제 또 체크해드리는 종목이고 여기서 제가 조정이 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에요, 조정. 지금 구간은 조정 구간이고요. 유화 부분과 이제 2차전지 부분이 쌍으로 호재인 그런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제 정배로 돌아서고 상승 추세다. 시총도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괜찮다 봐요.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유니트론텍, 명성TNS는 아까 거래 정지 상태였던데 이것도 리딩 업체에서 이렇게 받으셨나 보네요. 리딩 업체 유료 이용하고 손절하고 물려있는 종목이 많다. 참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저런 데서 이제 그냥 무작위로 이제 추천을 받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른 채 그냥 이게 물려있는 것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장이 크게 설 것 같은데 저런 데 물려 있으면 이거 뭐 좋은 종목 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유니트론텍 이런 것도 지금 보시면 800억 정도 되는 시총이 뭐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렵네요. 뭐 실적은 그래도 나오는 기업이네요. 그 매출액이 2천억, 2,800억 해서 영업이익이 60억, 1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네요.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팔아라 뭐 홀딩해라 이런 의견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건들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현명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DMS 그리고 DNT인데요. DMS 같은 경우는 이 뭐 디스플레이 LCD나 이제 OLED 쪽에 뭐 세정 장비,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뭐 내년도 크게 우호적일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반도체는 이제 우호적인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뭐 디스플레이 쪽이 우호적인 방향성이 뭐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수혜는 어느 정도 받겠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업종이나 종목군과 비교했을 때 모르겠어요. 크게 저는 메리트를 못 느껴서 디스플레이 쪽은 크게 저는 투자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뭐 DMS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쁜 기업이 아니고 꾸준하게 나오는 이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부정적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NT 같은 경우는 리포트 있어서 먼저 볼게요. 시총은 한 1000억 좀 넘는 수준인데 최근에 심상균이라는 주요 주주가 이제 좀 지분을 좀 매도를 했더라고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차익 실현 관점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 기업은 그 태양광 장비, 2차 전지, 뭐 OLED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데요. 소형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 각 증권사에서 이제 좀 커버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하나금융 투자에서 나온 10월 달에 이제 리포팅 보면 3분기 탑픽 프리뷰 흑자 전환 추가 모멘텀 확보 모두 이루는 3분기다. 이 기업이 이제 LG화학 쪽으로 그 양극 노칭 장비라는 이 독점 공급 업체로 이렇게 부각되면서 조금 성장 동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증권가 이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2차 전지 장비 쪽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어떤 포지션을 보이면서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어떤 투자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이쪽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내년에 이제 수주가 좀 본격화하면서 보시면 21년도 매출액이 점핑을 할 것이다. 1000억 정도 이렇게 1000억으로 영업이익률도 한 30% 해서 영업이익이 이제 대폭적으로 매출과 이 개선되는 내년에 대한 전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보시면 올해 예상되는 전망은 매출액 300억에 영업이익은 이제 마이너스인데요. 순이익도 그렇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은 290억, 당기순이익은 250억.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1100억이니까 이 예상에 비춰볼 때는 낮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달성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이게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리포팅처럼 그런 예상이 어느 정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올라온 수준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됐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게 달성이 되면 그때 이제 뭐 다시 또 슈팅이 나오다든지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조금 확인하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이게 찍히지 않았어요. 매출과 이익이 저게. 근데 이제 미리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지금 매출이 나오는 거는 지금 밸류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적자에다가 매출도 뭐 올해 뭐 300억 이렇게 예상되는데 지금 뭐 1000억이니까 1160억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좀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상이 달성됐을 때 이제 이 밸류나 이 시총이 이제 가능한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내년 영업이 컨센서스가 이제 아까 뭐 리포트 이런 것들 보면 250이다 해서 현재 시총이 1200억이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뭐 다 의견이 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확인하지 않고 이거 투자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아니 확인 이제 팩트로 되지 않았지만 기대감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기대감에 의해서 오를 만한 종목으로
퍼포먼스를 높이는 쪽은 바이오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정도 리스크를 가지면서 괜히 제조업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제 투자 기준.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리스크나 이 정도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면서 차라리 바이오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부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그때 당시에 뭐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기업이라고 좀 체크하고 있었는데요. 뭐 투자 매력까지는 느끼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먼 일이니까. 예, 이게 뭐 매출이 찍힌다든지 뭐 부각되려면 뭐 뭔가 좀 분위기 몰이가 될 수 있는 뭐 덩치 큰 기업이 뭔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냥 소형주로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심권에 크게 두진 않았었고요. 지금 현재 20% 손실, 추매로 비중이 높아지셨다. 이걸 추매를 하신다. 이게 언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뭐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국은 그냥 약간 테마성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 확 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성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 앞에 보시면 상한가 쳤죠. 11월 5일 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 내용을 보면 다음 커뮤니케이션 내부 다음에서 사내 이제 벤처였던 거죠. 그래서 다음 소프트로 설립돼 가지고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으로 다음 소프트면 이제 저도 들어봤네요. 하여튼 바이브 컴퍼니라는 회사로 이제 상호를 변경해서 이렇게 상장을 한 거고요. 그때 뭐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누가 나와서 막 TV에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얼핏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9.2% 이렇게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먼 기업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성장은 제가 볼 땐 지속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이 막 갑자기 1,000억, 2,000억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이 시장의 성장과 아직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쪽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실적의 퍼포먼스를 내긴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시총 1,600억이고요. 적진 않은 수준입니다. 적진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투자 매력이 크진 않다고 보고요. 상장 자체가 시총이 좀 높은 규모로 상장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시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뭐 주도주가 되긴 어렵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여기에 추가 매수는 저는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 진단 드리도록 하고요. 2부는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